네, 다음으로 string length 함수입니다.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자, 사용하려면 앞에 있는 string 카피와 마찬가지로 string.h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해야 되고요. 입력 파라미터로는 문자열 길이를 알고 싶은 문자열 시작 주소 포인터를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환되는 값은 size t 타입인데 이것은 unsigned integer랑 같은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unsigned integer. 자, 그래서 문자의 길이를 반환해 주게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예를 잠깐 살펴보자면요. 자, 먼저 string that's not empty. 그래서 A, 대문자 A부터 J까지 이렇게 문자열이 초기화되어 있는 문자 배열이 있습니다. 문자열 있습니다. 자, 이것을 string length input 값을 넣어주면, 자, 모두 몇 바이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두 10개 내었죠? 리턴되는, 반응된 것은 10이 되겠습니다. 네, 스텔 언더바 length underbar stl.c 소스 파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봤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다만 여기 stl src에서 안녕 한글로 안녕이란 두 글자가 대입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길이를 임시로 저장할 변수로 length를 변수 선해주고요. 그래서 문자를 절치면 stl underbar src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stl length string src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죠. 직접 구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str under test empty string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배열의 크기는 11인데 모두 0으로 널 문자로 채워지는 케이스고요. 세 번째는 str test not empty인데 배열의 크기는 15인데 알파벳이 모두 10개 A부터 대문자 J까지 모두 10개가 있는 문자 10개 배열인 거죠. 자, 거기서 길이를 구해서 실제로 length는 strlen str test not empty 이렇게 구해서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실행을 해보면 안녕이라는 것이 한글로는 두 글자지만 한글 글자 하나는 2바이트이기 때문에 모두 길이가 4바이트가 출력된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자열 같은 경우, empty string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자 길이가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알파벳이 모두 10개인 세 번째 문자열 같은 경우는 길이가 10으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문자열 함수와 관련해서 특별히 주의할 점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많은 문자열 함수가 있었는데 그 입력 파라미터 매개 변수로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전달됐죠. 근데 그 시작 주소가 널이 되어서는, 그러니까 시작 주소 값이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빈 문자열은 가능합니다. empty string 가능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캐릭터 empty string 그러면 이렇게 선을 해주면 실제 메모리 공간에 주소는 있죠. 그렇죠? 주소는 있습니다.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장되는 값은 숫자 0, 즉 널 문자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에 메모리는 할당되어 있지만 실제 저장되어 있는 값이 없는, 그러니까 비어있는 empty string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죠. 이럴 경우 string length empty string 이렇게 넣어주면 값이 얼마나 되죠? string length 문자의 길이니까 이 같은 경우는 빈 문자이니까 이 숫자 0이 되겠죠. 자, 숫자 0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됩니다. 하지만 널 포인터 그래서 아예 주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호출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p null string 그래서 주소값이 null 즉 숫자가 0이 되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곳이 숫자 0 실제적으로 메모리 할당되어 있는 게 없는 경우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string length p null string 이렇게 해주면 이 같은 경우에 잘못된 연산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즉 따라서 프로그램적으로 이처럼 null인 경우에 null 포인트인 경우에는 문자열 함수로 호출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적인 로직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자열 처리 함수의 매개 변수로 입력 파라미터로 null이 전달되면 안 된다는 거 짧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length라는 변수에 string length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의 길이를 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null을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null 포인터가 전달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시면 이처럼 작동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연산은 수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열 배열 함수에 문자열 처리 함수에 null 0이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처럼 empty string은 된다는 것.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주소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디버깅을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중단점을 삽입하고 F5를 눌러서 디버깅 해보면, 자, 일단 여기서 strSRC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소가 이렇게 할당되어 있죠? DAFF00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주소를 x00 쳐보면, 저기 이 4바이트가 차례대로 안녕이라는, 이게 2바이트가 안이고 2바이트가 0, 앞에 있는 2바이트가 안에 해당되는 2바이트고 뒤에 있는 2바이트가 0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처럼 너무 문자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str test not empty도 이처럼 주소가 할당되어 있고요. 그리고 str test 같은 경우에도 이처럼 비어 있지만 DAFEC 이 부분이 있죠. DAFEC 주소로 메모리에 쳐서 들어가 보면 이처럼 메모리는 할당되어 있지만 그 값이 다 0으로 채워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 없다는 거죠. 스트링 랭스의 매개 변수로 주소가 전달되어도 문제가 없는데, 이처럼 주소가 널이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비교하면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는지 여부랑 다음에 전체를 비교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은 역시 스트링 컴페어라고 했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건데요. 자, 대소문자 구분한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 A랑 소문자 A랑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영어로 하자면 케이스 센시티브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스트링 컴페어 I는 뭐라고 그랬죠? 구분 안 한다 그랬죠? 구분 안 하는 건 뭐냐면 대문자 A랑 소문자 A랑 서로 같은 걸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비교, 일부 비교가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자열 A, B, C 3개죠. 두 번째 문자열은 A, B고, 당연히 3개랑 2개랑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 비교를 하면 다르다고 돼 있지만, 만약에 string n compare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두 글자만 비교하겠다 한다면, 일부 비교한다 그러면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string n compare는 전체를 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바이트의 숫자만 비교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string ni compar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string ni compare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일부 비교하고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를 비교 함수 string compare가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가 되겠죠. 사용하려면 string.h 헤더 파일을 분류해야 되고요. 입력 파라미터는 비교하려는 두 개의 문자의 시작 주소, 문자의 포인터를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환되는 값, 반환되는 값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0이면 두 문자에서도 같은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양수 혹은 음수가 되면 두 문자가 서로 다른 게 되겠습니다. 저 테스트를 해보면 플러스 1, 1 또는 마이너스 1이 보통 반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스트링 컴페어 대문자 ABC, 소문자 ABC 비교를 합니다. 자, 이 경우 대문자, 소문자가 서로 다르죠.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으로 음수값인 마이너스 1이 반환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비교한 string n copy가 되겠는데요. string n compare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string.h 파일을 헤더 파일 인클루드 하고요. 자, 입력 파라미터는 비교하는 두 개의 문자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고요. 하나 더 몇 개 글자까지만 비교하려고 하는지 개수를 추가적으로 전달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입력 파라미터고요. 자, 반환값은 인티저 값을 반환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두 문자의 서로 같으면 0이고요. 두 문자가 서로 다르면 양수 또는 음수가 되겠는데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ABC, 문자열 AB인데 두 개만 비교하죠. 앞에 있는 두 개랑 뒤에 있는 두 개 비교하니까 당연히 같죠. 이 같은 경우에는 0이 반환되게 되겠습니다. 두 문자가 서로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문자가 서로 다르면 이제 양수 또는 음수가 되는데, 이 경우 양수 또는 음수가 되는 차이점은 두 개의 문자 비교하는 서로 다른 문자의 값이 더 크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고요. 앞에 게 더 크면,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자 값이 더 작으면 음수 값이 반환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문자열 처리 함수 소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ing compare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문자 ABC와 대문자 ABC를 비교하면 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같은 경우, 이 경우 0이 반응된다 그랬죠? 실제 그런지 한번 프린트F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ing cmp고요. 결과값이 %d, 그러니까 정수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래서 리절트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해서 컨트롤 F5를 누르면 컴파일해서 실행이 되죠. 네, 실제로 결과값이 0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만약에 대문자 A가 아니라 소문자 A로 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대문자 ABC지만 뒤에 거는 소문자 A가 있죠. 이 경우는 자, string compare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그랬죠. 예, 케이스 센시티브라고 하던데 실행을 해보면 예, -1이 출력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문자 A가 소문자 A보다 값이 작기 때문에 -1이 출력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뭐 사소하지만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되니까요. 자, 이게 ASCII 코드 값이라고 해서 대문자 A는 실제 값은 정수가로 65가 되고요. 소문자 A는 정수가로 97이 되겠습니다. 즉 대문자 A가 소문자 A보다 값이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결과값이 -1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작값이 대문자 A, 두 번째 건 소문자 A인데 자, 첫 대문자 A가 더 값이 작죠. 그래서 -1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앞에 게 소문자 A고 뒤에 게 대문자 A면 앞에 있는 소문자 A의 값이 더 크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예, 이때는 값이 0보다 큰 1이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string compare랑 string compare I, string n compare, string n compare I 네 가지 케이스 각각을 구분하기 위해서 소스를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 대상이 되는 문자를 이처럼 상수 변수로 선언해 줄까요? 값이 바뀌지 않으니까 const 캐릭터 어레이 이렇게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대문자 ABC, 대문자 AB, 소문자 ABC, 소문자 AB 요 케이스고요. 그래서 string compare로 각각의 이 문자를 비교를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 달라진 점이 중간에 %s 두 개 서식 문자에 넣어서 비교 대상 문자열까지 같이 출력을 했다는 점 차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1, 2, 1, 3, 그리고 1, 4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비교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ABC 앞에 있는 게 한 글자 더 많죠. 그러니까 0보다 크고요. 두 번째는 대문자,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대문자 A가 더 소문자 A보다 값이 작기 때문에 -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대문자 A가 소문자 A보다 값이 작기 때문에 -1 이렇게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똑같은 값들에 대해서,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 string compare i에 대해서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string compare i가 되고요. 그리고 화면의 출력도 string compare i로 출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하고 Ctrl F5 해서 컴파일하고 실행 바로 해보면 자, 이 경우죠. 자, 첫 번째 경우 ABC에서 한 글자 더 많죠. 그래서 값이 0보다 큰 99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string compare랑 string compare i랑 서로 다른 문자일 때 0보다 큰 값 혹은 0보다 작은 값이 반응이 되는데 이때 실제 반응된 값은 함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경우가 좀 상당히 재밌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문자 ABC, 소문자 ABC 같은 문자로 인식되어서 0을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string n compar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string n compare인데 파라미터 하나 더 들어가죠. 몇 바이트만큼을 비교할 것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경우에서 우리 두 글자 2바이트만 비교한다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넣어서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면
자, 2바이트 앞에 있는 두 글자만 비교했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같다고 인식을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소문자를 서로 다른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각각 마이너스 값이 반영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tring ni compare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string ni compare를 하고요. 자, 그러면 저처럼 바꿔주고 저장한 다음에 컨트롤 F5를 눌러서 이제 컴파일을 한 다음에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시키면 자, 이 마지막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모두 다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두 바이트만 검사하기로 했죠. 그런데 AB 대문자 AB고 뒤에 거는 대문자 AB가 됐든 혹은 소문자 AB가 됐든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세 가지 모두 다 동일한 문자열로 인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쓰는 함수들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ILF가 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것을 사용하려면 standard.lib.h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되고요. 반환되는 값의 타입에 따라서 인티저, 롱, 더블이냐에 따라서 각각 원하는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파라미터는 3개 모두 다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되겠습니다. 단 10진수라는 거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반환되는 값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는 인티저, l은 롱, 그리고 f는 플로트가 아니라 더블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단 이상한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다른 그냥 숫자가 아닌 문자를 넣어서 해석에 파싱에 실패했다. 그러면 0을 반환한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문자열 10을 r2i를 넣어서 r2i에 실행을 시키면 이 값은 인티저 값으로 숫자 10이 대입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함수는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sprintf 함수가 되겠는데요. sprintf 함수는 화면에다가 어떤 서식 문자열의 내용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 버퍼에다 대고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printf랑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standard.io.h 파일을 먼저 인클루드 해야 되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뭐냐면 출력할 대상이 되는 그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서식 문자열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식 문자열의 내부에 들어가는 포맷에 따라서 뒤에 추가적인 매개수가 더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자면요. 자, 이것이 str_int라는 이 문자열이 일종의 출력 내용을 저장할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숫자, 바꾸고 싶은 숫자 값이 int value에서 10이 되겠죠. 그래서 sprintf에서 첫 번째로 먼저 버퍼의 시작 주소를 넣어주고요. 두 번째 서식 문자로 %d죠. %d는 int형 정수를 출력하는 서식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int value, 요 서식 문자에 따라서 int value를 넣어주게 되면 string_int라는 이 문자열에 원래 널 문자로 가득 채워져 있던 str_int라는 이 문자열에 어떻게 되죠? 문자 캐릭터 1하고 캐릭터 0 이런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되겠죠. 1, 0이 자리에서 출력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원래 들어가 있던 값인 널 문자로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즉 문자열 10 숫자 10이 문자열 10으로 이처럼 sprintf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이 구현되게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함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소스를 한번 볼까요? 자, str 소스 문자열로 숫자 10이 있죠? 자, 이거를 인티저 값을 바꿔볼게요. int value는 @i죠. 그리고 str_source 이렇게 해주면 인티저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별것 값으로 문자열 %s가 숫자 %t로 바뀌는 것을 이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r source 그리고 int value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면 자, 그리고 빌드를 한 다음에 오류가 났군요. str source가 스펠이 좀 잘못됐군요. str source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문자 앞에 똑같은 화면에 10이 출력되지만 앞에 건 문자열이고 뒤에 건 숫자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뭐 롱값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10.1과 같이 실수다.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이 같은 경우는 더블 밸류로 바꿔주게 되고 R2 F죠. 그래서 source2를 가지고 자, 두 번째 것이 더블 밸류로 어떻게 그리고 %D가 아니라 %F가 되겠네요. 그렇죠? 실행시켜주면 네, 문자의 10.1이 숫자 10.1로 바뀌어서 출력됐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상한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문자를 예를 들어서 R2I인데 여기서 만약에 뭐 테스트와 같이 숫자가 아닌 값을 넣어줬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문자열이 테스트가 숫자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네, 숫자 0으로 바뀌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문자를 숫자로 바꿨으니까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경우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18언더바07로 해서 빈 프로젝트 마침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추가 새 항목으로 네, C++ 파일 선택하고요. 넘버2 str.c로 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넘버를 스트링으로. 자, 기본적인 어구를 가져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숫자를 이제 문자로 바꿔야 되니까요. 자, 지금 얘는 충분히 버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빈 문자열을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먼저 가장 쉬운 인티저 밸류를 우리 앞서 10으로 했으니까 숫자 10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숫자를 문자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네, sprintf를 쓴다면 된다고 그랬죠. sprintf 한 다음에 타겟을 바꾸려는 저장할 문자 시작 주소를 넘겨주고요. 자, 그리고 포맷은 어떤 숫자죠? 우리가 정수기 때문에 %d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티저 정수기 때문에 %d고요. 자, sprintf는 요 대상이 되는 문자 버퍼에 요 해당되는 문자 포맷으로 서식 문자로 그 내용을 출력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int value 이렇게 해주게 되면 문자열. 자, 이제 그러면 숫자 %d가 문자열 %s로 바뀌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즉 int value가 str value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8언더바07을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고요. 컨트롤 F5를 눌러서 빌드 및 실행을 해보면 얘처럼 숫자가 문자열로 바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워닝이 떴는데 sprintf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다. 그래서 sprintf 언더바 s를 사용할 걸 권장하고 있는데요. 자, sprintf 언더바 s 같은 경우에는 자, sprintf와 마찬가지로 str 쉘 첫 번째는 소스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식 문자 %d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서식 문자를 하기 전에 이 버퍼 결과를 저장한 이 문자열의 크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size of str 소스를 넣어주게 되면 이 버퍼의 크기만큼 맥스 버퍼의 크기만큼 이 크기만큼만 출력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d int value 이렇게 해주면 네, 이런 방식으로 해주면 네, 워닝 없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sprintf 언더바 s 사용 방법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int 말고 더블로 해볼까요? 더블 밸류 해서 얘는 10.1 이렇게 해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sprintf를 쓰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d가 아니라 %f가 되겠죠. 그리고 더블 밸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숫자 %f가 그러니까 실수가 되니까 %f죠. 그리고 문자열로 바뀐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더블 밸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면 이처럼 숫자 10.1이 문자열 10.1로 이처럼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